챗GPT에서 어떻게 가정을 만들어내고 가정을 하고 시나리오를 분석할 건지를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챗GPT를 사용해서 어떤 답변을 얻느냐, 주로 요구하는 답변의 종류를 보면 거의 대부분이 지금 뭐 특별한 가정이 없으면, 전제가 없으면 현재 상태를 기준으로 상태가 뭐냐, 어떤 게 사실이냐, 이걸 물어보는 게 대부분이고, 개념 설명, 이걸 이제 요청을 하는 경우가 거의 뭐 대부분에 가깝다고 볼 수 있겠죠, 일반적인 사용자들은. 자, 그런데 만약에 어떤 상황이나 조건이 달라지면 어떻게 될 거냐, 이게 이제 가정과 시나리오의 문제죠. 이런 상황에 대해서 챗GPT한테 분석을 하고 답변을 하라고 요청을 하는 경우가 뭐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챗GPT를 유용하게 사용하는 방법 중에 한 가지로, 쓸모 있게끔 사용하는 방법 중 하나로 가정하기를 검토해 봅니다. 가정이 필요한 이유를 생각해 보면, 실제 우리 현실에서 만나는 우리 현실 세계는 수많은 연관된 변수들을 가지고 있고, 뭐 무수히 많은, 그리고 무수히 많은 다양한 가능성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특히 미래가 된다고 하면 그 미래에 대해서는 불확실성이라는 요소가 존재를 하죠. 그것 때문에 우리가 가정하기가 필요한데, 뭐가 가정하기냐? 별건 아니죠. 뭐 그냥 상식적인 수준의 생각을 해보면, 예를 들어 보면 편의점이 컵라면 안 판다. 그럼 어떻게 되지? 이런 것도 이제 가정이죠. 여성복 중심의 이제 패션 쇼핑몰이 남성복으로 이제 확장을 한다. 이렇게 되면 사업이 확장이 되면 어떻게 될 거냐? 또는 짜장면 가격이 보통 짬뽕보다 훨씬 싼데 이 짜장면 가격을 짬뽕 수준으로 올리면 어떻게 되지? 이런 것들이 예를 들면 가정일 수가 있겠죠. 그래서 가정을 한다는 것은 시나리오를 만들고 그걸 탐색을 한다, 또는 뭐 시뮬레이션을 한다, 이런 상황으로, 이런 조건으로 바뀌면 어떻게 될 거냐를 확인한다, 이런 의미가 될 겁니다. 자, 그런데 뭐를 가정할 거냐, 어떤 걸 가정할 거냐는 거죠. 그거의 종류를 막상 얘기해 보라고 하면 생각이 안 날 수가 있으니까 한번 나열을 해봅니다. 뭐 이게 다는 아니고 예를 들어 보는 건데, 시간적으로 5년 후에는 어떤 일이 벌어진다면, 또는 대도시에서만 어떤 일이 벌어진다면, 어떻다면, 정량적인 가정을 해본다 그러면 5% 증가한다면, 또는 상호작용적인 측면에서 기술이라는 게 경제 발전을 촉진시킨다고 가정한다면, 또는 경제 불황이라면, 상태가 그렇다고 치는 거죠. 또는 어떤 새로운 법안이 통과가 된다면, 또는 추세라는 측면에서 온라인 쇼핑이 지속적으로 그 이용률이 증가를 한다면, 이런 것들이 모두 가정입니다. 자, 이런 이제 가정을 사용하는 과정, 이제 시나리오 탐색 프로세스라고 좀 거창하게 얘기를 해서 살펴보면, 우선 명확한 가정을 설정을 해야 되는데, 이게 완성품이 아닐 수도 있겠죠. 그 안에 관련 변수들을, 어떤 것들을 사용을 할 건지를 파악을 해내고, 그 다음에 시나리오를 생성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시나리오에 따라서 어떤 직접적인 결과가 발생될 건지, 그리고 그게 또 어떤 파급 효과로 다른 데까지 영향을 미칠 건지 파악을 해야 되겠죠. 자, 여기까지가 이제 분석의 전체라고 보면, 피드백하고 재검토가 또 따라갈 겁니다. 이제 반복적으로 수정하는 과정을 거치겠죠. 이 중에서 관련 변수 식별과 시나리오 생성 부분은 가정의 구체화 작업이다. 그렇죠? 앞에서 설정했지만 완벽하지 않고 이제 세부 사항이 들어있지 않으니까 그걸 구체화하는 작업이라고 볼 수 있을 거고, 잠재적인 영향 분석 측면에도 두 가지로 이제 나눠서 볼 수 있을 거예요. 영향이 단기적으로 미치는 영향이냐, 장기적으로 미치는 영향, 이 두 가지를 나눠서 생각해 볼 수도 있을 겁니다. 이처럼 체계적으로 보려고 그러면 꽤 복잡한 단계를 거칠 수 있는데, 그 중에 그걸 뭐 항상 그대로 다 따라갈 건 아니기 때문에, 그 중에서 이제 간단하게 이제 하나 예를 만들어서 보면, 한국에서 만약 편의점이 컵라면 안 판다면, 이게 한국이라는 게 꼭 붙긴 붙어야 될 겁니다. 그죠? 컵라면 비중이 높은 나라가 그렇게 많지 않을 수도 있으니까, 편의점 매출에 대해서 영향 어떻게 될 거냐, 고객 행동은 어떻게 달라질 거냐, 이거를 중심으로 해서, 무엇을 중심으로 해서 검토를 하라 라고 요청을 해봅니다. 자, 그랬더니 편의점 매출은 컵라면 판매 중단으로 당연히 뚝 떨어지겠죠. 근데 그것만 떨어지는 게 아니라 컵라면과 연관된 삼각김밥과 음료수도 같이 떨어진다. 그 다음에 다른 간편식 같은 대체 상품도 매출이, 이거는 좀 올라갈 수 있지만 이게 뭐 많이 올라가서 전체를 커버할 수 있는 수준은 아닐 것이다. 고객 행동 변화 측면에서는 대형마트나 온라인 쇼핑몰로의 이동이 편의점이 안 파는 것 뿐이니까 많이 벌어질 거다. 이런 식으로 구체적인 그 결과, 예상되는 결과를 보여줄 수가 있겠죠.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우리가 가정하기, 챗GPT를 통해서 가정하기를 기능으로서 적극 활용하기를 지금 권장하는 겁니다. 질문사항은 댓글에 주세요. 좀 무거운 예를 하나 들어보면, AI가 인간의 일자리를 대체한다, 뭐 이런 부분들은 많이 얘기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막연한 공포감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많이 이런 거에 대해서 구체적인 검토를 한번 해본다면, 자, 가정을 이런 식으로 이제 설정을 처음 했습니다. 단계별로 이제 체계적으로 해보려고 하는데, 10년 후에
그 안에 이제 AI가 다양한 산업에서 현재 인간이 수행하는 일자리의 50%를 대체한다면 좀 구체적으로 이제 써줬죠. 자, 여기에 이제 관련된 변수들을 생각해 보니까 산업의 AI 도입 속도라든지 직업, 경제적 영향, 사회적, 정책적 대응까지 연관된 변수들이 등장을 하고요. 그걸로부터 이제 시나리오를 만들 수 있는 게 급격한 AI 도입이 일어나는데 그게 이제 대규모 실업으로 이루어지고 사회 안전망이 부족한 상태라는 전제에서 실업이 이제 심각해지는 거고 정부 대응은 또 미흡하다. 이런 것들이 이제 일련의 시나리오로서 만들어질 수 있을 겁니다. 하나의 시나리오 세트가 되는 거죠. 저게 벌어진다면 결과가 나올 거고요. 그 결과에 따라서 파급 효과 또는 영향이라는 것들이 또 추가로 생길 겁니다. 소비 감소, 소득 불평등 심화, 사회적 갈등과 범죄율, 복지 시스템 과부하 같은 다양한 요소들의 영향들이 발생을 하겠죠. 이걸 약간 변형을 해보면 최근 기술이 발전이 AI 기술 발전이 여러 가지 측면에서 매우 빠른 속도로 이루어졌는데 만약에 이 기술의 발전 속도가 최근에 벌어졌던 거에 비해서 3배씩 또는 그 이상 더 크게 높아진다면 훨씬 빨라진다면 앞으로 어떻게 될 거냐 이걸 이제 구체화시켜서 그 프롬프트 작성을 했어요. 프롬프트 구조를 한번 다시 생각해 보면 상황을 먼저 정확하게 또는 세부적으로 설명을 해주고 가정을 명시하고 그 다음에 무엇을 설명할 건지 설명 대상을 제시하는 형태로 구성을 했습니다. 그 상세한 답변이 나오게 되겠죠. 자, 우리가 이런 식으로 이제 가정하는 걸 사람이 그냥 할 수도 있는데 왜 가정하는 거를 사람들은 스스로 잘 안 하느냐? 뭐 할 줄 모르는 것도 아니에요. 다 배웠어요. 근데 왜 하지 않느냐? 머리 아프고 힘들거든요. 너무 많은 걸 고려해야 되니까 빠른 상태에서 처리를 할 수도 없고 많은 조사를 할 수도 없기 때문에 그런 거죠. 챗GPT가 이럴 때 시나리오 탐색을 유용하게 도와줄 수 있을 겁니다. 다양한 관점, 이미 알고 있는 것도 좀 조사를 통해서 또 빠르고 효율적인 속도로 분석을 해준다. 객관적인 시각으로 어느 한쪽에 의도적으로 치우치진 않는다. 또 빠르고 효율적이기 때문에 반복적인 개선도 가능하다. 이것 때문에 시나리오 분석에 챗GPT를 적극적으로 사용하기를 추천하는 겁니다. 그런데 막힐 수가 있겠죠. 대체 뭐부터 가정해야 되지? 사실 그걸부터 잘 모르겠다 이거죠. 만일 그렇다 치면 자 예제를 한번 보면 경쟁사가 신제품을 냈는데 그러면 이제 경쟁 구도가 달라질 거라는 걸 능히 예상할 수 있지만 시나리오를 설정하고 싶어도 어떻게 설정해야 될지 모르겠다. 그래서 경쟁사의 신제품 출시에 대해서 현실적인 시나리오를 3가지를 제안하라고 챗GPT한테 요청을 했어요. 그래서 첫 번째 초기 판매량 급증 관심을 이제 많이 받은 거죠. 세 번째 부정적 평가로 이제 안 좋은 상태가 됐습니다. 근데 두 번째 거를 보면 시장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 반응이 좋았는데 거기서 멈추는 게 아니라 시장 전체 사이즈를 확대시키는 형태로 가고 있다. 이거는 이제 우리가 쉽게 시나리오를 작성하면서도 사람이 한다 그러면 놓치기 쉬운 부분을 빠뜨리지 않고 제공을 해주는 경우. 그래서 경쟁사의 SUV가 자동차 회사라고 치고 긍정적 평가를 받고 시장 규모가 확대된다고 쳤을 때 두 가지 각도에서 시장 영향, 그 다음에 우리한테 적합한 대응 전략 어떻게 될 거냐? 시장 영향은 보니까 소비자 기대치가 상승한다는 측면, 그 다음에 경쟁이 심화되는 부분도 있을 것이다. 대응 전략 측면에서 봤을 때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 우리가 혁신적 제품을 개발하는 것도 좋은데 가격 전략을 재조정하는 것도 검토할 대상이다 하고 제안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경쟁 분석의 전략을 세운 데 있어서 시나리오 분석 적극적으로 활용하려고 하는 이유가 되겠죠. 시나리오 탐색을 할 때 매우 유용해 보이는데 주의해야 될 사항들이 있습니다. 챗GPT 사용하는 과정에서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가정을 설정해 줄 필요가 있다. 그 다음에 뭐 한편으로 이제 이 가정이 현실성이 있는 거라야 된다 이거죠. 또 다양한 변수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너무 심하게 비현실적이면 안 된다. 예를 들어 하늘이 두 쪽 나면 이라는 얘기는 의미가 없다는 얘기예요. 피드백이나 검증 과정 이거를 꼭 생각을 해야 된다. 이게 완벽하지 않을 테니까 챗GPT가 하는 것조차도 물론 사람이 하는 것에 비해서는 좀 다각적이고 완성도 있는 부분들이 초안으로 빠르게 나오는 건 틀림없지만 또 챗GPT가 하고 있는 시나리오 설정이나 분석조차도 잠재적인 편향 가능성이 상당히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된다. 왜? 챗GPT가 보고 있는 데이터, 학습한 데이터가 제한되어 있으니까. 자, 우리가 기억해야 될 사항은 가정을 구체적으로 만들어서 챗GPT의 도움까지 받으면서 다양한 가능성을 검토하는 게 매우 유용할 수 있다. 적극적으로 시도해보자는 거고요. 자,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이라는 게 뭐 기술자들이 시스템을 개발하는 데만 쓰는 게 아니죠. 자, 우리가 이제 챗GPT 사용하면서 명령을 작성하는 데 있어서 체계적으로 특정 목적에 따라서 전략적으로 지시하는 방법들 이것들도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의 중요한 부분이고 적극적으로 우리가 활용할 대목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가정을 하는 것을 어떻게 챗GPT로 그리고 무엇을 가정할 거냐 이 얘기를 가지고 챗GPT 사용법 측면에서 다양한 측면을 들여다보면서 얘기를 나눠봤습니다.